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주말인 오늘도 불볕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최저 기온이 26.1도를 기록해 열대가 나타났고 구미와 포항도 열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8도를 비롯해 36도에서 38도의 분포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세계 다이빙 선수들이 화려한 다이빙 기술을 선보이는 하이다이빙 쇼가 어제 수성못에서 개막했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날리는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25m 높이에서의 다이빙. 시원한 모습은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합니다. 온몸이 활활 타는 이른바 파이어 다이빙도 선보입니다. 미국과 호주에서 온 세계대회 메달리스트들이 화려한 몸짓을 자랑하며 시원하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하이다이빙 쇼. 이른바 데프리카라고도 불리는 폭염도시 대구에서 열려 더욱 이색적입니다. 수성못에 좀 시원할까 나왔는데 오늘 다이빙을 한다 하길래 더 좋습니다. 많은 사람 보고 구경하고 시원하게 이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어제 개막한 하이다이빙 쇼는 오는 21일까지 열흘 동안 오후 5시 반과 밤 8시, 밤 10시 등 하루 3차례 30여 분 동안 펼쳐집니다. 올림픽 스타일 다이빙뿐만 아니라 코믹 다이빙까지 다양한 고난도 기술로 밤잠을 설치는 대구 시민들에게 시원함과 짜릿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건축물과 영상 작품이 하나가 되어 연출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거대한 건물 외벽에 펼쳐지는 현란한 특수 효과와 또 3D 영상, 이 한여름밤을 수놓는 화려한 영상물의 재전을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효과음에 가까운 배경음악이 흐르고 벽면에 비춰진 갖가지 영상들이 살아 움직이듯 꿈틀거립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느새 거대한 한옥으로 바뀌고 빠른 템포의 변화는 관중에게 즐거운 흥분을 일으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벽면을 스크린 삼아 컴퓨터 그래픽과 3D 특수 효과가 연출하는 영상 예술로서 올해 작품들은 현란한 효과보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들이 많습니다. 권력의 문제라거나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미디어 파사드로 옮기면서 무겁지 않고 그것들이 얼마든지 흥미롭게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술가들이 새로 작품을 만든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참여하고 또 소통하는 작품들이 등장한 것 역시 새로운 특징입니다. 관객이 직접적인 예술 참여를 통한 하나의 관객이 아닌 예술가로서 재태생하는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죠. 건축물 그리고 빛과 사운드가 하나가 돼 만들어내는 예술의 향연은 한여름밤 더위에 지친 피로를 씻어주는 듯한 청량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폭염으로 인해서 육지뿐만 아니라 동해의 수온도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양식 어류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공급량도 늘려보지만 이 바닷물을 식힐 마땅할 방법이 없다 보니 피해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육상가두리 양식장. 강도다리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앞마당은 폐사한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포항에서만 양식장 4곳에서 강도다리 만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강도다리의 적정 생육 온도는 18에서 20도인데 현재 10도가량이 높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음을 쪼개 양식장에 넣어보기도 하지만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속수무책입니다. 대처 능력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고수온은 자연재해랑 비슷한 경우여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고. 계속되는 폭염으로 포항과 경주 앞바다 수온은 28도를 넘어섰고 이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하는 양식장 수온은 30도까지 치솟으면서 물고기의 저항력이 떨어진 겁니다. 액화산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우선 사료라든지 급여를 줄여서 산소 소모량을 줄이고 현재 일단 수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우선적인.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9일부터 부산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동해안 전역에 고수온 주의 정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그 적조로 인한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조와는 달리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보상뿐만 아니라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어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정교조 대구지부는 논평을 내고 지난 8일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개학한 것과 관련해서 여름방학과 2월 등교 단축으로 이 폭염 속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교조는 교육부가 2014년 고3 수능과 중3 기말고사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취약 시기에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폭염에 수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성주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요식업은 물론이고 유통업, 여행업 등 이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전통시장이 5일장 대목을 맞았지만 곳곳에 사드 배치 반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만 눈에 띕니다. 심지어 문을 닫은 식당도 보입니다. 찾아오는 손님도 부쩍 줄었습니다. 쌈무는 인원 줄었지 뭐 지금 오늘로 봐서 당날도 이렇다니까요. 지금요 많이 안 나와요. 이거 사드 배치 이거 뭐 때문에도 더 안 나오고. 성주 읍내 식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북적거려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1년 전 영업을 시작한 장우진 씨는 성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매출이 40% 넘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요식업종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성주의 소비를 하는 그 업계들이 다 지금 다운돼 있다고 말이죠. 여행업계도 울상입니다. 그동안 예약됐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매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참외 농한기인 요즘이 여행 성수기인 성주에는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30명씩, 40명씩 이렇게 나갈 건수들이 한 4건 정도 취소되었어요. 거의 9월에, 8, 9월에 많이 움직이니까요. 성주 참외 원예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참외 판매 매장을 늘렸지만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소비는 오히려 20% 감소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성주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광복 71주년 특별 사면으로 대구에서는 7만 2천여 명, 경북에서는 7만 5천여 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 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어제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운전자들입니다. 특별 감면 대상자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중인 사람은 오늘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광복 71주년을 기념해서 내일 오후 6시 대구 동성로 야외 특설무대에서 대구 학생 모든북 8.15 특별 공연을 갖습니다. 모든북 공연은 3개 초등학교 60명의 학생들이 난타를 시작으로 판소리 공연을 하고 8개 중학교 107명의 중학생들이 북 공연과 플래시몹을 펼칩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이영진 감독이 최근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2연패와 함께 선두권 추격에 어려움을 겪은 대구FC 이영진 감독은 팀의 변화와 선두 진입을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을 하며 어제 저녁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고향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 대구는 고향전을 수석 코치인 손현중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아 치르고 빠른 시일 안에 후임 감독을 정하기로 했습니다.